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앤디씨 가족은 2020년에 16인의 친척들이 함께 디즈니 월드에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3년간 더 모은 돈으로 2023년에 디즈니 월드에 가기로 했다는데요. 70대 부모님께 디즈니 월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디즈니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부모님은 디즈니 기프트 카드가 아닌 디즈니 플러스 카드를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0만원어치를 샀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가족들 번거롭지 않게 하려고 뒷면 코드까지 모두 긁어버려 환불도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알게 된 디즈니에선 카드에 1년 번호를 모두 적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여 모두 디즈니월드용 기프트 카드 코드로 교환해줬다고 합니다. 다행인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실수들을 8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북한으로 배송된 아이맥입니다. 2021년 6월 아이패드 갤러리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글쓴이는 24인치 아이맥을 애플 공홈에서 주문했는데 배송 추적을 눌러보니 DHL 직원이 발송문을 접수하였다며 평양 근처의 순안에 곧 도착한다는 알림이 떴다고 합니다. 강제 햇볕 정책이냐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다음 뉴스에서 김정은이 아이맥 쓰는 거 보이면 네 거라고 생각하라며 위로를 하기도 했는데 3일 후에 일이 커졌다며 후기글이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당연히 북한 가기 전에 빠꾸되어 돌아올 줄 알았는데 평양까지 가더니 서드파티 배달 업체에 물건을 넘겼다는 알림이 떴다는데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신성에 배송되었다고 하는데 애플코리아와 DHL 코리아에도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돌아오긴커녕 평양의 DHL 서비스 포인트라는 곳에서 보관 중이라는 알림이 떴다고 합니다. 다시 DHL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전남 순천으로 주문한 게 북한의 순천시로 배달된 것 같다며 전산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고 했다는데요. 글쓴이는 이런 거 보상해 주려나 하며 불안해합니다. 영어 주소를 잘 보면 평간남도라고 하는 해괴한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전라남도와 평양이 이상하게 섞인 느낌이긴 한데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배송 완료되었다고 한다는 글이 또 올라왔는데 DHL과 낑낑대는 사이 좋은 소식 어쩌고 알림이 왔길래 보니까 배송됨으로 떴고 수취인은 평간남도의 순천시에 있는 누군가라고 합니다. 게다가 불난집 기름 뿌리듯 세션을 예약하라고 한다며 다 뒤집어 엎고 싶다며 마무리하는데요. 게다가 국정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총 3번 정도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다 이야기해줬더니 자기네들이 우려하는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며 오배송된 건 잘 마무리되길 빌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확실히 순천시 전라남도로 주소를 썼다며 인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북한 아이맥게이라며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후기를 썼는데 애플코리아가 아닌 미국 애플에서 전화가 와서는 2차례 40여 분간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북한 최신성에서도 주소지가 이상의 제품을 다 뜯어 파헤치고 켜봤다고도 합니다. 결국 중고가 되어버려 애플에선 아예 새 제품을 새로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 있는 물건은 모든 부속품 빠뜨리지 않고 새벽에 회수했다고도 하는데 애플에선 주소에서 애플이 사우스를 빼서 쓰는 바람에 DHL을 헷갈리게 했다며 애플 책임이라고 하고 DHL에선 중국 쪽 DHL 직원이 주소 확인 안 하고 무턱대고 북한으로 보냈다며 DHL 책임이라고 하며 서로 자기네 책임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보낸 제품은 벌써 한국에 도착해서 오고 있다고 하네요. 2013년엔 에미넴 한정판 티셔츠와 앨범을 구매한 분이 주소를 코리아라고 썼는데 한 달 만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소가 노스코리아의 이름도 실제 이름인 진영이 아닌 진앙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택배 딱지를 보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남한의 글쓴이에게까지 올 수 있었나 궁금해지기도 한데 하도 택배가 안 오길래 예전에 문의를 하며 사우스코리아라고 썼고 이때 눈치채고 북한으로 가던 택배가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뜬금없이 신의주로 택배가 가는 등 이런 북한 배송 실수들은 은근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배송 실수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선 애완가재를 주문한 분이 후기를 남겼었는데요. 쇼핑몰 이름이 비지떡이라 택배사에서 식품인 줄 알고 냉동 배송을 했다며 애완가재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배송 실수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로만의 콩티 와인은
와인은 1945년산 한 병이 약 7억 원에 팔리는 등 엄청 비싼 가격으로 유명한데 2006년산은 한 병에 3천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요. 2007년산 로마네 꽁띠 역시 그 정도 가격인데 어느 직원이 와인을 시원하게 제공하겠다며 냉동실에 보관해 이렇게 폴라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얼어버린 와인은 효모가 다 죽어서 녹여도 그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2014년엔 영국의 로버트 퀸이라는 대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택배 51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노트북에 게임기 등 총 630만 원어치 제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에 물어봤더니 그냥 가지라고 하여 모두 꿀꺽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번에 쿠팡으로 로또 맞은 분이 있었는데 엑설런트 한 박스만 시켰지만 이렇게 8박스가 배송되었고 쿠팡에서 자체 처분을 부탁하면서 섭취하여 주셔도 무방하신 점을 안내해주자 제가 먹어도 괜찮나요? 한마디 던지고 엑설런트로 냉장고를 꽉 채운 분이 화제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살인진드기 사건입니다. 2017년 일어났던 일인데요. 일본에서도 살인진드기로 인해 희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일본의 미야자키 현청은 살인진드기인 작은 소참 진드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은 투명한 케이스에 넣어 보여주지만 미야자키 현청은 좀 더 자세히 보여주겠다며 책상 위에 흰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진드기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진드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직원 10여 명이 살충제를 들고 진드기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기자회견은 취소되었으며 곳곳에 살충제만 엄청 뿌렸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유사프 자이라는 장관 역시 귀여운 실수가 있었는데요. 지방정부가 내린 결정사항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페이스북으로 했었는데 진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고양이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라이브를 연결한 직원의 실수로 고양이 필터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라는데요. 해당 고양이는 캡처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해당 장관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앉은 다른 2명도 고양이가 됐다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풍성계 사건입니다. 제프 쿤스는 표절 논란은 있지만 현재 생존하는 작가들 중 가장 비싼 판매 기록을 보유한 작가이기도 한데 이 토끼 한 마리가 약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000억 원에 팔리고 총 799개를 만든 풍선개 작품이 가장 유명하고 개마다 가격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 풍선개는 보통 하나에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작년 2월 제프 쿤스의 풍선개 작품이 아트위누드 아트페어 개막을 맞아 VIP 프리뷰 행사에서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관람객이 이 작품을 만져보다가 떨어뜨렸고 100조각 이상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행위예술인 줄 알고 구경하러 몰려왔고 여성이 너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는 진짜 깼다는 걸 알았다는데요. 오히려 깨졌다는 희소성에 사연까지 생기면서 깨진 조각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는데 아직 실제로 팔았다는 뉴스는 나오지 않네요. 우리나라에도 6살짜리 아이가 실수로 김운성 작가의 작품을 깨뜨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약 500만원짜리의 작품이었는데 바로 어머니와 어린이는 미술관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가는 파손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작가의 부주의도 있었다며 아이를 혼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깨진 작품을 작가가 직접 다시 붙여 다시 전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품을 깬 아이의 엄마와 아이를 직접 만나 괜찮다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방송에 나온 실수들입니다. 영화 시상식에서 초록 물고기를 초록 불고기로 잘못 쓴 자막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OBS의 정다영 아나운서는 대청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원들 만나보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 짤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이렇게 유머 계정에서 게시를 하자 본인이 직접 등판해 이런 댓글을 남겨 많은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SBS의 개표 방송에선 리포터가 다 끝난 줄 알고 이런 동작을 했다가 귀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미국의 한 리포터는 마이크 대신 딴 걸 들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미르TV라는 방송국에선 생방 중에 강아지가 마이크를 뺏어갔는데 마이크를 찾으러 가는 리포터의 간절한 발놀림이 생중계되었고 결국 강아지는 잡혀서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KBS에선 코로나 뉴스 중 폰 보던 기상캐스터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훌륭하게 자랐구나 짤이 생각나기도 한데
일본에선 비슷한 듯 다르게 이렇게 앵커가 사라지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선 손톱 정리를 하던 앵커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얼마 전 흰남노 취재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노래방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인데요. 강풍주의보는 이미 내려져 있었지만 시간 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조금 전 정말 방송 중엔 참 많은 실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보면 기자도 극한 직업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